해변을 산책하다 보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비치코밍은 흔한 취미죠. 흔한 해초, 조개, 바위들 사이에서 때때로 매혹적인 무언가를 찾을 수도 있어요. 해변에선 희귀하고 가치 있는 발견들이 많이 이루어지며 때로는 흔치 않은 것이 해안으로 밀려와 학자들을 놀래키죠. 때로는 완전히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럼 저희가 해변에서 찾은 놀라운 발견 10가지를 살펴보시죠. 신비한 녹색공. 이것들은 테니스공일까요? 녹색의 외계인일까요? 스타트rek의 녹색 트리블일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니지만 때때로 태평양 해변으로 밀려오는 이 녹색공은 아주 이상해요. 이 이상한 녹색 해면 구체는 실제로 해초 공 형태의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이들은 해저를 굴러다니며 공 모양을 형성하는 일종의 살아있는 해조류이죠. 그리고 극히 드문 경우에 해안으로 밀려오기도 해요. 학자들은 거친 조류와 많은 햇빛이 이들이 구체를 형성하고 해변에 쌓이게끔 하는 완벽한 조건을 만든다고 하네요.直径은 거의 8cm에서 30cm 사이예요. 이 녹색공은 호주와 일본의 해변에도 등장해 마리모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이 이름은 1898년에 동전으로 만들어졌고 튀기는 공과 물에서 자라는 식물이라는 단어들의 조합이에요. 녹색공은 디와이 비치에서 며칠간 관광 명물이 되었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서 며칠 만에 아주 크고 냄새나는 쓰레기가 되고 말았죠. 거대 눈알. 거대한 눈알이 플로리다의 폼파노 비치로 밀려왔어요. 비치코밍을 하던 사람이 그걸 발견 후 즉시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협회에 전달했죠. 소프트볼 크기의 밝은 청색 눈알은 분석을 위해 전달되었어요. 학자들은 그 거대한 눈이 원래 황새치, 참치, 고래 혹은 다른 심해 물고기 등에서 나왔을 거라 의심했죠. 이 거대한 눈알이 대왕 오징어의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어요. 그 눈은 신선하고 멀쩡했기 때문에 어쩌다가 그런 상태로 해변에 밀려왔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어요. 전문가들이 분석에 들어갔고 색깔, 크기, 구조 및 주변의 뼈의 존재 여부를 볼 때 황새치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협회 전문가들은 눈 주변의 직선 절단면을 볼 때 어부가 이 눈을 떼어내서 버렸는데 나중에 해안가로 밀려온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추후 유전자 검사가 이 결론을 검증할 거고요. P-38 라이트닝 전투기. 웨일즈의 한 해변에서 추락한 지 65년 만에 미국의 P-38 전투기가 모래사장에 묻혀있다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 제2차 세계대전 유물은 미국 정부도 잊고 있었고 영국인도 모르고 있었죠. 1942년 추락한 지 65년간 웨일즈 연안의 모래사장 아래에는 믿을 수 없는 유적이 숨어 있었어요. 추락한 이후 처음으로 이 2차 세계대전에 미국 전투기 잔해가 드러났죠. 로키드 P-38 라이트닝의 잔해는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2차 세계대전 유물 중 하나였어요. 이 미 공군 전투기는 훈련 도중 웨일즈 귀네드 해안에서 추락했어요. 비행기의 엔진이 떨어져 나가고 기체는 땅에 추락했죠. 기적적으로 조종사 로버트 엘리엇 중위는 다치지 않고 사고에서 벗어났어요. 미국 정부는 이 전투기를 잊고 있었고 영국인들도 모르고 있었죠. 2007년 조류의 변화로 인해 오랫동안 비행기 사고 현장을 감춰왔던 모래들이 쓸려나갔어요. 해변에 놀러온 가족이 그것을 처음 발견했고 그 후 미국 전문가팀이 잔해 조사를 위해 파견되었죠. 모래들을 걷어내자 날개 끝에서 반대 끝까지 전체 기체가 드러났어요. 이 유물의 발견은 2차 세계대전 역사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행기 애호가들에게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괴물. 플로리다의 성 어거스틴 해안에서 떨어진 아나스타샤 섬의 해변에서 놀고 있던 두 소년이 해안으로 떠밀려온 거대 물체를 발견했죠. 그걸 고래라고 생각한 소년들은 성 어거스틴 역사학회 및 과학연구소에 보고했어요. 설립자 드윗 웹 박사가 그것을 조사했죠. 웹 박사는 그 미확인 물체가 길이 5.5m, 너비 3m, 최소 5, 6톤의 무게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어요. 심지어 수십 명이 그 물체를 로프에 묶어서 당겨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는 사진과 표본을 스미소니언으로 보냈어요. 그의 보고에 따르면 거대한 몸체에 여러 팔 혹은 촉수가 있어 보였다고 해요. 그는 거대한 문어의 유해라고 결론을 내렸고 스미소니언으로 보내면서 옥토퍼스 기간테우스 페릴의 샘플을 동봉했다고 말했죠. 오랫동안 거대한 문어가 존재했다는 믿음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기술은 발전했고
1995년 보존된 물질의 생화학 분석 결과 그것은 온열 포유류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로부터 약 10년 후 DNA 검사를 통해 이 표본이 기본적으로 고래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콜라겐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거대 문어의 신화는 박살이 났어요. 1896년 두 소년이 발견하고 웹 박사가 거대 문어라고 여긴 그것은 그저 해변으로 떠밀려온 고래였어요. 스페이스X의 잔해. 바하마에서 휴가를 보내던 기술회사 간부 3명이 엘보케이 해안을 산책하다가 뭔가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비행기의 잔해처럼 보였으나 더 자세히 조사해보곤 로켓의 잔해인 것으로 확인했죠. 실제로 그것은 로켓의 카본 패널이었고 스페이스X 로고가 붙여 있었어요. 스페이스X는 앨런 머스크가 설립한 캘리포니아의 개인 항공 우주 제조업체였어요. 이 회사는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로켓을 발사했으며 계획대로 로켓이 대기를 뚫고 발사됨에 따라 힘과 열을 막아주는 페이로드 페어링이 떨어져 나온 것이죠. 그것은 대서양으로 떨어져 결국 바하마 섬의 해변으로 밀려온 것이었어요. 셋 중 한 명인 케빈 아이첼버그는 잔해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앨런 머스크라는 태그를 붙였는데요. 앨런 머스크는 그들에게 고맙다고 답했어요. 페어링에는 고프로 전용 하우징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아이첼버거는 고프로로 찍은 영상을 찾을 가능성 때문에 흥분했지만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보자 텅 비어 있었죠. 거대 파이프. 해변에서 발견한 가장 특이한 물체는 잉글랜드 해안에 밀려온 거대한 파이프들이었어요. 산업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이 거대한 파이프들은 길이가 0.8km 이상이고 직경이 3m에 달해요. 파이프들은 노르웨이에서 알제리로 예인선을 통해 견인되고 있었지만 아이슬란드 컨테이너선이 파이프를 옮기던 예인선과 충돌하면서 12개의 섹션이 느슨해졌어요. 구호 작업 중 파이프 중 일부는 다른 보트에 다시 연결되거나 해안에 안전하게 고정되었죠. 하지만 모든 파이프가 완전히 회수된 건 아니었고 일부는 떨어져 나가 노포크, 호시, 윈터튼 온시 등 영국 동부 해변으로 떠밀려 갔죠. 파이프를 제조한 노르웨이 회사 파이프라이프는 근처 사람들에게 파이프로부터 떨어져 달라고 부탁했어요.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해변의 사람들에게 파이프는 너무 유혹이 컸어요. 파이프의 직경은 차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했고 파이프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고 싶을 정도로 충분한 높이였죠. 어떤 이들은 파이프 안과 주변에서 셀카를 찍었어요. 하지만 파이프라이프는 결국 경비원을 파견하여 사람들을 파이프로 접근하는 것을 막았어요. 할리 데이비슨. 무시무시한 쓰나미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캐나다 서해안으로 태평양을 가로질러 150만 톤 이상의 잔해가 떠밀려갔어요. 대양을 가로질러 온 대부분의 잔해는 작고 쓸모없는 쓰레기였죠. 하지만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그레이엄 섬 서해안의 외딴 해변을 탐험하던 한 캐나다인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피터 마크는 크고 하얀 컨테이너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 안에서 그는 녹슨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발견했죠. 완전 멀쩡했어요. 또한 일본 번호판도 여전히 바이크에 부착되어 있었고요. 캐나다 방송사가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보도했고 그들은 영사관과 함께 번호판을 추적했죠. 그들은 소유자가 2011년 쓰나미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던 미야기 지역에 이 바이크를 등록했음을 확인했어요. 당국은 바이크 주인을 찾지 못했으며 쓰나미에서 살아남은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도박선. 약 80년 전 SS 몬테카를로로 알려진 악명 높은 도박선이 캘리포니아 코로나도 해안 근처에서 새해 전날 침몰하여 그곳에 썩게 되었어요. 오직 일부 잔해만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도 매우 낮은 조수 동안에만 가능했죠. 하지만 2016년 엘니뇨가 강력한 조류를 형성해 코로나도 쇼어스 해변에서 배를 완전히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사람들은 심지어 배의 잔해로 직접 걸어 들어갈 수도 있었죠. 이 인상적인 90m 길이의 배는 1921년 SS 맥키트릭이라고 불리는 유조선으로 시작했어요. 그것은 콘크리트로 만든 12척의 실험용 유조선 중 하나였죠. 1차 세계대전 중 미국 내 철강 부족으로 인한 설계 전략이었어요. 1932년에 이 배는 개인 소유주에게 팔렸고 도박선으로 개조되었죠. 배는 미국의 법을 피해 캘리포니아 서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에 정박되었어요. 도박, 위스키 등의 유흥을 찾는 사람들이 밤을 즐기기 위해 더 작은 보트를 타고 이곳을 찾곤 했죠. 거대 레고.
거대한 레고상이 시에스타키 플로리다의 해변에 나타났어요. 그것은 2011년에 해변으로 밀려왔고 이른 아침 산책 중이던 제프 힌드먼에 의해 발견되었어요. 힌드먼은 해안까지 2.4m 높이의 레고를 끌고 갔죠. 그것은 유리 섬유로 만들어졌으며 약 45kg의 무게가 나갔어요. 레고의 셔츠에 적힌 메시지는 당신보다 진짜는 아니다 였어요. 레고의 뒷면에 에고 레오나르드라는 단어가 숫자 8과 함께 발견되었어요.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에고 레오나르드는 대형 레고상을 주로 작업하는 네덜란드인 예술가였어요. 네덜란드, 잉글랜드, 캘리포니아의 여러 해변에서 유사한 작품이 발견되었죠. 레고랜드의 대변인은 이 레고가 가짜이며 레고랜드, 레고 혹은 모회사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혔어요. 석유 굴착장치 17,000톤의 석유 굴착장치 전체가 북부 스코틀랜드 달모어에서 좌초되었어요. 트랜스오션 위너는 노르웨이에서 몰타까지 견인되던 중 극심한 폭풍을 맞았죠. 굴착장치는 예인선에서 분리되어 해안에 도달할 때까지 떠내려갔어요. 아무도 부상당하지 않았지만 스코틀랜드 해안경비대는 안전상의 이유로 해변을 차단했어요. 이 굴착장치에는 실제로 280메트릭 톤의 디젤유가 실려 있었죠. 영상을 재밌게 보셨길 바래요. 어느 발견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이들 중 발견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